남아프리카 공화국 원더분 프리토리아 공항. 활주로에 하얀색 항공기가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흰색 항공기가 활주로 끝을 향해 질주하더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이 장면을 한 항공기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항공 사진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항공기에 쓰여있는 문구에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아공의 한 공항에서 항공기 사진에는 한글로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속 항공기였으며 특별한 시험을 위해 제작된 항공기였습니다. 사진이 널리 퍼지자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내년에 있을 KF-21의 시험 비행을 위해 마지막으로 점검차 남아공까지 갔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그 사진에는 놀라운 비화가 숨어 있어 많은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일각에서는 이 사진이 한국이 무기만 개발한다고 발표하면 한 달 만에 뚝딱 만드는 증거자료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사청은 이제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KF-21 보라매에 들어갈 최첨단 기술까지 공개하는 등 깜짝 발표를 연이어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이 국내 많은 군사 매니아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항공기 조종사이자 항공기 전문 사진작가인 오스틴 페레이라는 얼마 전 항공기 전문 사진 사이트에 흰색 항공기 사진을 게재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인데요. 사진 속 항공기 동체에는 한글로 크게 에이사 레이다 시험 항공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며칠 후에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KF-21 보라매의 개발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KF-21 개발 현황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3호기까지 출고됐다. 12월 말이 되면 4호기가 나올 것이라며 4호기는 목자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공식적으로 KF-21 보라매의 시제기를 6호기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 벌써 4호기까지 출고된다는 점에서 국산 4.5세대 전투기의 개발 완료가 눈앞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엔진에 관해서는 엔진은 지금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가 있다며 직도입과 키트를 갖고 조립하는 것을 놓고 하나가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사청 관계자는 1호기용 엔진은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갖고 왔다며 엔진 시동을 거는 전체적인 테스트는 연말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가 자신있게 말하는 것에 KF-21 보라매가 정상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에서 개발한 에이사 레이다 시험이 남아공에서 곧 이뤄진다는 말을 남겨 자리에 있던 기자들의 인터넷 사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줬습니다. KF-21의 핵심 장비인 에이사 레이다는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에이사 레이더의 시제품이 최근 출고됐으며 성능 평가를 위해 남아공으로 보냈다는 것이 방사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에이사 레이다는 해외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 국내 독자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개발 속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형 에이사 레이다는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대공, 공대제, 공대함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해 추적할 수 있는 혁신적 개념의 레이더입니다. 이에 대해 몇몇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가 F-35에 탑재된 레이더보다 더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를 항상 5세대 전투기로 칭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5세대 전투기에 국산 레이더를 탑재하였으며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의 200km에 가까운 탐지거리는 F-35의 지표에 근접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공개한 데이터로 보면 기능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로 거듭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KF-21 보라매의 부족한 스텔스 능력을 레이더를 통해 보완해 다른 5세대 전투기와의 격차를 줄일 계획인 것 같다고 말하며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에 대해 굉장히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문가는 이것 때문에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미래에는 한국이 개발한 모든 전투기와 군함에 탑재되어 대량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에이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통합 전자 전장비 등 계속 국산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로키드 마틴과 일부 미국 대형 방산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들이며 그들은 한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해왔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가 향후 KF-21 전투기가 앞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 A사 레이더는 F-35에 탑재되는 레이더보다 신호처리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더 신호처리 컴퓨터는 국내 업체인 인텔릭스사에서 개발되었으며 신호처리 성능은 25테라플롭스입니다. 이는 F-35 레이더에 탑재되는 머큐리사의 제품이 17테라플롭스라는 것과 비교하면 약 47%의 향상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번 시제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인도돼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KF-21에 탑재해 체계 통합과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2026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에 있을 시험 비행 일정에 맞추기 위해 KF-21용 A사 레이더를 남아공까지 그대로 들고 가 보잉 737 항공기를 빌려 앞에 레이더를 달고 11월부터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전투기에 레이더를 장착하려면 내년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남아공으로 간 KF-21 A사 레이더는 보잉 737 코 부분에 장착될 예정인데요. 보잉 737에 레이더를 장착하면 테스트 장비들과 함께 대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KF-21 A사 레이더는 올해 말까지 남아공에서 테스트를 가진 후에 국내에 가져와서 계속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레이더가 지형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남아공에서 테스트할 때에는 국내 환경이 고려된 매개 변수를 넣어서 테스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레이더는 하드웨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성능인데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대공은 잘 되고 있고 공대지 공대함은 완성 초기 단계이며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11월에 한국형 A사 레이더 시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시험은 이미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오스틴 페레이라처럼 항공기 조종사이자 항공기 전문 사진작가인 티모시 브렌트가 작년 7월 20일에 A사 레이더 시험 항공기 사진을 처음 찍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무슨 이유인지 약 9개월간 공개되지 않다가 KF-21 보라매가 출고식을 가진 후 약 한 달 만에 업로드됐다는 것이 제트포토스 사이트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왜 무기 개발 계획 발표 후 항상 한 달 있다 완성하는 이유라고 밝히며 한국의 군사무기 개발 보안에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현재 한국의 무기고에는 어떤 무기가 있으며 실제로 핵무기가 저장되어 있다는 루머가 사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방사청 관계자는 A사 레이더 외에도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믿기 힘든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아이언맨에 탑재된 자비스 같은 AI 시스템이 KF-21에도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하나는 차세대 통합 항전 플랫폼을 공개하였는데 여기에는 AI 음성인식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하나가 개발한 KF-21용 AI 음성인식 기술로 시스템 컨트롤, 무장 운용, 무인 전투기 컨트롤 등을 파일럿의 음성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비공개로 AI 음성인식 기술로 디지털 콕핏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되면 파일럿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향후 유무인 전투기에 전술 적용에도 필요한 기능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KF-21용 AI 음성인식 기술 시스템에는 10,000명의 음성 샘플을 사용해 음성인식 정확도를 높였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여러 영상에서도 공개됐듯이 KF-21 조종사는 가오리 X나 FA-50 무인화 버전 같은 로열 윙맨 무인 항공기들을 음성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엄청난 방산무기 개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 정부는 사실 KF-21을 5.5세대 전투기로 만들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주변국을 의식해 4.5세대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아덱스 2021에서 KF-21용의 370갤런짜리 연료탱크가 전시되는데요. 현재 480갤런짜리 대용량 연료탱크가 개발 완료됨에 따라 작전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사실 480갤런짜리 대용량 연료탱크는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의해 개발되는데 인도네시아는 넓은 국토와 바다를 가지고 있어서 480갤런의 대용량 연료탱크를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연료탱크가 크다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용량 연료탱크가 있다면 KF-21의 작전 반경과 작전 시간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세일즈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독도와 이어도 등의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영토에 공중 초계 임무도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쩌면 인도네시아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대용량 연료 탱크를 개발을 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의 발전 가능성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인데요. 항상 발전하는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멈추지 않고 더욱더 성장해 완벽한 자주국방을 이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